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TV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이경래 원장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실금 관련 내용 그리고 요실금 수술 후에 걱정되는 또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실장님이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몇 개죠? 5개. 5개입니다. 예,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요실금 수술 후 재발률은 없을까요? 재발, 예, 뭐 당연히 요실금 수술 재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재발, 그러니까 성공률, 통증,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실금 수술은 재발률이 굉장히 낮은 수술입니다. 저희들이 또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제가 15년,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에 대한 후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아직도 요실금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도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한 5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수술 후에 재발이 됐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요실금 수술은 정말로 재발률이 낮은 수술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은 한 10년 정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분들은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발률이 낮은 수술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하고 나서 재발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설사 요실금 수술하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너무 좋았는데 재발이 됐다. 수술을 또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실금 수술의 재발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요실금 수술 후 언제부터 샤워가 가능할까요? 샤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샤워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실금 수술 부위라는 게 여러분 속옷 안쪽과 관련된 외형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실금 수술하고 나서 당일은 아무래도 샤워는 피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통 그 다음날 오셔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샤워도 하셔도 되고 일상생활도 거의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일상생활도 궁금한 게 있나요, 거기에? 네. 세 번째입니다. 요실금 수술 후 성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일상생활도 제가 먼저 할게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요실금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일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금요일에 수술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보통 쉬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신다.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 픽업을 해준다라든가 집안일 한다라든가 가볍게 움직인다라든가 전부 다 수술 후에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한 일주일 또는 안전하게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조금 힘든 운동들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성관계 물어보셨는데 성관계는 약간 다릅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하는 거는 수술 부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 성관계는 이 요실금 수술 부위가 질 안쪽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관계 할 때 수술한 그 실밥 자국들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 후 성관계는 안전하게 6주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바로 하실 수 있고 운동은 한 2주 정도, 성관계는 한 6주 정도 뒤에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수술 후에는 몇 번 정도 내원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 출혈은 있을까요? 그렇죠. 몇 번 내원하시는 당연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보통 수술하고서 그 다음날 한번 소독을 하시면은 사실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실금 수술은. 그래서 저희는 수술 다음날 소독 한 번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경과를 좀 봐야 되겠죠. 증상이 좋아졌는지 불편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한번 오셔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거나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수술 다음날 한번 소독하시고
그 다음날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오시면 되고요. 뭐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 사실 또 오시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 소독을 한번 하시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뭐 시간 되시거나 이럴 때 한번 서울로 오실 때 한번 찾아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났을 때는 올라오시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전화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궁금한 내용들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수술을 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필요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내원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당일 검사, 당일 수술, 당일 퇴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미리 저랑 전화를 하고 증상도 제가 물어보고 충분히 당일 검사랑 수술이 가능하겠다 하면은 지방에 계시더라도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검사하고 바로 수술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스케줄이 크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또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실제 제가 받은 거는 이제 생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리 중에 수술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요식금 수술은 생리 중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생리를 해서 항상 그게 출혈이 되는 게 아니라 생리라서 결국은 자궁 경부에서 출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굳이 생리 기간에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내가 수술 날짜를 예약하거나 그럴 때 당연히 생리를 피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예약했는데 뜻하지 않게 생리가 시작이 되었다 또는 그 기간밖에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수술 스케줄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있겠죠. 수술 후에 궁금한 내용도 있을 텐데 아스피린 같은 약을 언제부터 먹으면 되느냐. 보통 수술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수술 후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일주일 뒤에 드시면 되고요.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아스피린 같은 약은 드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 외의 모든 약들은 다 수술 후에 같이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음식 특별히 없습니다. 전신 마취도 아니고 그냥 부분 마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수술해서 언제 좋아지나요? 요실금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요실금은요 수술 후에 바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기침할 때마다 기침하고 그럴 때마다 소변이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줄넘기 하거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침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오시면은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소변이 안 샜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요실금 수술은 수술하면 바로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과 다르게 내가 좋아지고 안 좋아진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수술이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내가 안 새는 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요실금 수술 후에 궁금해한 내용들에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요실금 수술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수술 전후에 대한 내용들을 2주에 걸쳐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또 건강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